오늘은 그 아파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왔어요. 머리가 아파. 75제곱미터잖아요. 네. 30평형이라며 네. 왜 75제곱미터 평수를 계산해보니까 22평이다. 아, 그 전용. 22평이다. 전용 그렇죠. 30평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거 알려드리려고 30평형은 그래요. 공급 면적.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대방의 서비스 면적이 많다는데 어떻게 서비스 면적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서비스 면적을 몇 평이나 줬는지 요거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거를 합니다. 찾아내셨어요? 네. 그 대방에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네. 요거를 한번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아파트 분양에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파트 네. 분양은 네. 전용 플러스 공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 아파트 상수 공급 규칙에 따르면 30평형은 전용 플러스 공용. 네. 왜냐하면 공용은 주차장, 엘리베이터, 뭐 그다음에 공용 복도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공짜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것도 다 포함된 거죠. 분양가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약 30평형을 받으면 전용은 약 22평. 네. 그다음에 공용 면적이 약 8평. 그렇죠. 이렇게 했다고. 요거 합쳐서 공급이 30평형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 건설사들이 공용 갖고 장난을 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바꿨냐. 전용 면적으로만 표기를 해라. 네. 네, 그래서 30평형이라고 하는 소리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요? 30평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75제곱미터짜리죠. 그렇죠? 네.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바뀐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시켜줬어요. 옛날에 불법이었죠. 네. 네,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이제 발코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건설사들이 확장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발코니가 별도로 있어서 이만큼이 서비스야? 하고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확장형으로 되니까 어디가 서비스고 어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산 거는 네. 약 이 8평 공용 면적, 복도, 주차장 이 건설 비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30평형을 샀다고 전용 면적 30평을 주면 망해 건설사는. 그렇죠. 공용 면적은 어떡할 거야? 이건 공짜로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공용으로 다니는 뭐 정원, 엘리베이터, 계단 다 그거 포함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방의 확장 면적이 과연 얼만큼이나 많이 주나? 아, 그거 저도 궁금했어요. 요거 크긴 볼게요. 크더라고요. 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게 75A 기본형의 모습이에요. 네. 지금 요 공간들 요 공간들이 발코니입니다. 그렇죠. 네, 확장하기 이게 전에. 발코니예요. 확장하기 전 모습이죠. 네. 발코니고 확장하기 전 모습은 지금 요 공간, 요 공간들이 전용 면적이죠. 네. 그래서 요 전용 면적이 몇 평 안 돼요. 75.19인데 얘를 전용 면적으로 표시하면 약 22.7평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요 공간이 21.7. 22.7평인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서비스 공간 네. 이제 요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공간을 얼마큼 주느냐, 지금 발코니로 확장하는 이 공간을 얼마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확장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75A의 확장형 모습이에요. 네. 아까 그 발코니가 있던 공간들 이제는 다 바뀌었죠, 완전하게. 네. 방이 굉장히 커지고 넓어졌고 공간도 굉장히 넓어진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깜짝같죠, 아주. 그러니까 깜짝 같아요. 아주 깜짝같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몇 평이 증가하냐? 몇 평이 증가해요? 13.8평이 증가합니다. 오, 많이 크네. 대박이지. 반을 더 주는 거네. 자, 그래서 실상 면적이 120.69제곱미터인데 요거를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이냐? 네. 36.50평이 돼요. 전용이 그럼 예, 36.50이에요? 그래서 얘가 전용이 36.5평이 됩니다. 오.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30평형 얘기했을 때보다 더 큰 훨씬 거네. 더 큰 거죠. 자, 네. 전용 22.7평 우리가 네. 75제곱미터를 샀어. 네. 복도까지 전부 다. 예, 그런데 확장을 통해서 내 전용 면적이 36.5평까지 커진 거예요. 근데 대방이 이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면은 발코니 확장비를 좀 더 주고라도 전용 면적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오는 확장비가 게 되게 싼 거야. 되게 비싼 건 아니에요. 겨우 1,100만 원 주면 22.7평짜리가
36.50평으로 약 13.8평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타입별로 그 발코니 확장비 비용이 틀렸구나. 그렇죠. 이거 확장을 안 하면 그렇죠. 집이 팔아먹을 수가 없고 살 수도 없어. 굉장히 맞아요. 좁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대방의 가장 큰 장점이다. 서비스 면적을 워낙에 많이 줘.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서비스 면적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발코니가 많네요. 발코니가 무지하게 많아서 그래요. 앞뒤로 다 있네요. 네. 심지어 발코니들 보면 네. 이게 다 발코니 공간이잖아요. 이게 다 발코니 공간이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서비스 면적이 네. 많으니까 실사용 면적도 많다. 이게 타워형의 장점이죠. 네. 타워형의 장점이죠. 타워형이니까 이렇게 발코니 면적이 넓게 나오는 거예요. 판상형은 그냥 일자로만 쭉 된 거를 판상형이라고 그러고 네. 타워형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코너가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판상형이라고 하는데 코너형에서 그러니까 타워형에서 일부 판상형이 조금 나오는 것 뿐이지. 가장 기본적인 건 네, 타워형이에요.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타워형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네. 판상형 구조를 했을 뿐이지. 그래서 얘가 베이가 3베이가 나오는 거예요. 4베이가 아니고. 네. 네. 타워형이기 때문에. 대신 공간은 되게 많이 줬다. 대식이 많이 좀 자, 그러면 많이 좋네요. 타입별로 얼마큼 주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자, 타입별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전용 면적 22.7평이라고 그랬죠? 75제곱미터가?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75A 타입의 경우 실사용 면적이 36.50평이에요. 네. 이만큼 13.5평이 증가했습니다. 네. 75B 타입의 경우에 34.80평이에요. 네. 플러스 12.1평이 그 증가했습니다. B타입. 네. 대단하죠? A 타입이 가장 많군요. 자, 그리고 네. 75C 타입 네. 13평이 됐어요. 실사용 면적이. 그래서 9.43평이 증가를 했고 75D 타입 역시 32.12평이에요. 실사용 면적, 즉 전용 면적이. 네.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그래서 얘도 9.43평이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광폭 거실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렇게 보면 네. 실질적으로 내가 30평을 사서 공용 복도 뭐 이런 거 주차장을 빼고 나면 난 22.7평을 산 건데 네.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36.50이 됐고 34평이 됐고 32평이 됐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32평이 됐죠. 그래서 이 타워형의 특징에서 그 대방이 타워형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 서비스 면적 발코니가 3면으로 나오잖아요. 아, 이거를 전부 다 발코니가 이 많으니까. 발코니가 3면이 나오는 걸 이걸 전부 다 서비스 면적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대방에서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네. 한번 보시자고요. A 타입 같은 경우에 36.50평 실사용 면적 36.50평을 기준으로 하면 네. 실사용 면적 대비 평당가가 한 40만 원 정도. 오, 많이 주네요. 그렇죠. 75B 타입의 경우는 1,035만 원 정도. 네. 그리고 75C 타입은 약 1,040만 원, 1,04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게요. 자, 그러면 네. 30평형은 그렇고 34평형. 34평. 34평형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게 84A 기본형, 34평형 기본형이에요. 네. 역시 발코니들 엄청 많죠? 얘는 거의 뭐 사면인 것 같아. 그렇네요. A 타입들이 그래서 이 타입들이 그 면적이- 서비스 면적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보세요. 네.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그래서 얘를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발코니 서비스 확장 면적이 45제곱미터 정도 되고 실사용 면적이 약 129.86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 평을 더 주는 거냐? 13.58평. 얘가 가장 많이 주네. 네, 아니요. 아까 75A가 제일 많이 줘요. 걔가 13.8평을 주거든. 아, 그렇구나. 얘는 13.58평을 줍니다. 네.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럼 얘도 타입별로 얼만큼이 증가했나 보자고요. 네.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약 25.7평. 내가 34평을 샀는데 나는 25.7평을 받았어. 나머지 어디 있다? 주차장, 복도, 그쵸?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요거. 네. 요거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34평을 샀을 적에 공용 면적이 빠지고 나면 나한테 실질적으로 25.7평을 받은 건데 요게 또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되게 커진다. 한번 볼게요.
84 A타입 실사용 면적이 39.28평이에요. 얼마큼 커진 거예요?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13.58평. 오, 대단한 거죠? 그럼요. 39평이야. 거의 40평 정도. 제가 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약 한 40평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대단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실사용 면적 대비 가격을 계산했을 적에는 1,07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1.1평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거고 실사용 면적 대비 약 1,060만 원 정도 요 정도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84 C타입 같은 경우에 약 10.47평이 확장을 통해서 증가를 해서 36.17평을 사용하고 실사용 대비 평당가는 약 1,074만 원 정도. 84D 같은 경우에는 이제 C하고 거의 똑같은데 확장을 통해서 10.47평이 증가해서 36.18평을 내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실사용 면적 대비 평당가가 1,074만 원이 되는 거죠. 지금 75 타입에 비해서 84 CD가 그 조금 더 크죠? 네, 서비스 면적이 좀 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34평을 샀는데 36평, 37평, 39평짜리를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A타입이 조금 더 비싼 거예요. 서비스 면적이 더 많은 A, B타입이 조금 더 비싸고 C, D타입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대방에서 또 자료를 하나 제가 받은 게 있는데 네. 우리 양주 신도시 네. 아파트 실거래가 효과 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저도 네. 조사를 해봤더니 1차하고 2차가 대충 맞더라고요. 네, 맞아요. 1차하고 2차가 대부분 일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준 것들은 조금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표보는 걔는 빼고 1차하고 2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2편한 1차 2억 8,910만 원 정도 확장비 포함해서. 확장이 포함해서 네. 얘가 지금 얼마냐 4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1억 3천 올랐네요. 동계산 뒤지게 빠르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2편한 2차 네. 대립 2차죠. 2억 9,573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얼마가 됐냐? 지금 실거래가가 4억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뭐 이거 대단한 발전이죠, 이 정도면? 그럼요. 얘는 근데 4억이 뭐 됐고. 이분들 처음에 와서 뭐 허벌판 있을 때 왔으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자, 그런데 네. 뭐든지 처음에 한 놈이 많이 오르죠. 그렇죠. 최첨대반. 회천대박 처음에 처음이죠? 했죠. 예. 처음이죠, 지금? 네. 처음에 공급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옥정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들에 비교하면 네. 가격이 비싸지도 않은 가격이야. 그렇죠.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어디를 비교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파주 운정 네. 만만하죠. 같은 북부니까 그렇죠. 계약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파주 운정의 센트럴 푸르지오 18년 네. 7월에 입주를 했고 GTX A 운정역에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여기에. GTX하고 GTX 운정역하고 약 3km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대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3km까지 안 나죠. 우린 더 가깝나요? 졸라 가깝죠. 자, 보실게요. 3억 5,500에 분양을 한 게 지금 얼마가 됐냐. 네. 6억 2천이 됐습니다. 2배 올랐네요. 6억 거의. 2천이 돼서 네. 지금 2억 6,500 정도가 가격 갭이 생겼죠. 네. 뭐 얼마 벌었다? 거의 2배 벌었는데.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4억 2천에 또 분양한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 요것도 역시 비슷비슷한 가격이 형성됐나 그랬죠? 네. 요것도 역시 6억 2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냐? 약 2억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6억 2천이라는 이 실거래가가 네. 비싼 거다 안 비싼 거다? 요즘은 다 저 정도 하잖아요. 수도권은 가격들이. 네. 이 양주 신도시는 이 정도까지 엄청 못 갈 일은 없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발전이 좀 더디긴 하지만 이제 여기가 본계대로 인제 본계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파주운정 본계대로 들어간 지 꽤 오래됐어요. 네. 우리는 인제 본계대로 들어가고 있는 네. 거다. 이제 그다음에 시작이죠, 뭐. 해체는 첫 번째 네.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주운정 신도시 힐스테이트 운정 18년 7월에 입주를 했고 GTX A 운정역으로부터 약 2.5km 거리에 있대요. 네. GTX에서 약 2.5km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해천대방은 훨씬 가까워요. 네. 자, 얘 한번 볼게요. 얘 3억 5,900에 한 게 지금 6억 3천이 됐습니다.
4억 1,500에 했던 게 지금 6억 3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억 7,100만 원을 상승했고 여기는 2억 1,500만 원이 상승을 한 거예요. 네. 뭐 이 정도 가격은 저희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렇죠. 네. 이걸 기대 못 한다 그러면 좀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처음 분양가가 얼마였다고요? 3억 중반. 3억 5,900. 네. 자, 그다음에 4억 1,500. 그렇죠? 그럼 회천하고 좀 비슷하죠? 분양 가격이?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얼마 올랐다? 2억 7,100, 2억 1,500. 네. 예, 요 정도 상승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탄 것도 하나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동탄하고 비교하면 혼날 것 같아. 거기는 남부고 네. 도시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파주 운정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첫 번째, 이 타워형이다 보니까 3면, 네. 네, A택 같은 경우는 거의 4면이에요. 그렇죠. 4면의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실사용 면적을 10평 이상 늘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확장비가 굉장히 싼 거다. 비싼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한 20평짜리 살래요? 거의 40평짜리 살래요? 그렇죠. 당연히 큰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역세권에 그렇게 서비스 면적 많은 아파트 찾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방의 서비스 면적이 큰 이유를 알아봤고, 두 번째, 네. 자, 대방이 회천에 또 땅을 사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봐야죠. 알죠. 모른다.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서비스 면적을 이렇게 크게 주는 놈은 또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이제 모른다. 그건 모른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지는 서비스 면적이 많은 걸 그냥 초창기권 무조건 잡아라. 역세권은 불패다. 네. 예, 그리고 CD타입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정에서 분양하고 있는 애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현재 역세권이다. 자, 오늘 이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세대 차익을 챙길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하고 네. 과연 어느 정도의 확장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 크다는데 어느 정도 큰 건지 이걸 수치화 시켜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